자, 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돌출, 즉 돌출과 양대 산맥이라 불리우는 회전체 만들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가장 굵직한 명령어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은 돌출과 회전체입니다. 자, 돌출이란 건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있을 텐데요. 회전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라는 건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둥그렇게 생긴 놈들을 다 회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둥그렇게 생긴 볼펜이라든가 공, 그리고 컵, 그리고 뭐 피트병, 우리가 피트병을 이게 이렇게 영어로 좀 써야지. 페트병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다양한 회전체, 원형체로 생긴 놈들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오늘부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하는 걸 좀 감상을 하는 것도 원리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 요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내가 요 두 가지를 일단 만드는 건 저랑 같이 천천히 만들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감상만 하세요.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는 거니까, 그쵸? 막 명령을 뭘 쓰는지 막 그거 볼 필요 없고 그냥 감상만 쭉 하면서 회전체에 대한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두 가지 종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회전을 이용해서 요 선을 내가 센터로 생각하고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뭐 한 바퀴 회전을 이렇게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그린 요 놈이 절반이 되겠죠? 절반. 자, 절반을 이용해서 한 바퀴 뺑 돌리면은 이 형상이 한 바퀴 돌면서 뺑 돌면서 꽉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형이 나오는 거고, 반면에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를 내가 살짝 떨어뜨려서 여기다가 이제 임의로 만들었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놈 같은 경우는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얘를 기준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빈 상태로 회전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네모가, 요 네모가 내가 지금 찍은 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그 거리를 유지해서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회전의 원리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어떤 특정 형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제품을 만들 때는 회사에서 뭐 회전체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니까, 자, 얘를 자르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상이 나오겠죠. 자, 그럼 자르게 되면은 요놈이 필요한 게 뭐냐면 중심과 단면이 필요해요. 중심과 단면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하, 내가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요 지금 색깔 핑크색으로 칠한 부위,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면입니다. 색깔이 다 안 칠해지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요 두 개 면이 바로 이 핑크색으로 칠한 부위가 이제 단면이라고 그러죠. 단면. 자,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이제 그리라고 하면은, 정면도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겠지. 2D로 그리라고 하면은, 그쵸? 그리려고 하면은 요렇게 해갖고, 치수는 무시하고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잘린 면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해칭을 많이 하잖아요. 2D에서, 그쵸? 여기다 이렇게 아마 해칭을 했을 거야. 그리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요 3D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2D로 그리면은 잘린 단면을 그리라고 했을 때 이런 단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L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라 생각하면 편한데, 단면만 있으면 돼요. 즉 단면이 아닌 부위는 지워줘야 돼. 이렇게 단면이 아닌 부위는 지워줄 이렇게 필요가 없어. 자, 그 중에서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절반의 단면이 필요하고요. 절반의 단면. 자, 그러니까 오른쪽은 하나는 지워도 상관없는 거야. 즉 왼쪽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얘가 단면이잖아 지금. 이것만 가지고 중심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체를 누군가가 만들라고 부탁을 했어. 또는 누군가가 시켰어. 그럼 이 회전체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 무엇을 그려서, 어떤 걸 그려서 걔를 회전시켜야만 이게 나올까. 자, 고민하기 힘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랬어요. 그냥 각 톱, 뭐 셋톱이 됐든 뭐 기계톱이 됐든 갖고 와갖고 잘라. 대신에 뭐 고가가 아니어야 되겠지만, 연습할 때 좀 싼 거 갖고 연습하세요 여러분. 잘라요.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갖고 와갖고 잘라. 칼로 잘라.
좀 미친놈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르고 나서 보는 거야. 자르고 나서 잘린 면이 어딘가 뭐 색을 칠해보거다 사인펜으로. 아, 여기 잘린 면이구나. 그러니까 잘리지 않는 이렇게 가운데 이런 면은 이 색을 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잘린 면에다가 색을 칠해놔. 자, 그러면 양쪽으로 보이겠죠.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 잘린 면은 분명히 양쪽으로 있을 거야. 회전체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만 그리라는 거야. 중심선을 포함해서 절반. 그러니까 이게 중심선이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요 놈을 포함해서 절반. 이 단면을 그리는 거야. 단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야. 자, 그럼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이렇게 생긴 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 이 컵. 자, 이 컵을 누군가가 이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걸 회전체죠, 분명히.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회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치를 그려야 될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판단한 결과 요 놈은 반을 한번 잘라봤어, 내가. 자, 반을 한번 이런 식으로 반을 잘라봤습니다. 자, 잘랐을 때 잘린 면에 색을 칠해 볼게요. 잘린 면에 색을 칠해 보면은 이렇게 색이 칠해지겠죠. 요 부위가 잘린 면이야.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이제 2D로 그려달라고 하면은 2D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2D는 이제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요런 제품이지만 자르고 나서 모습은 요거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애를 많이 2D로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렸겠죠. 잘리면 다 빗금을 칠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애를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단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아야 될 선은 일단 요 부위는 단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고, 이게 단면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단면이고 이 중에 절반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단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절반이기 때문에 요 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요 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해칭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칭을 해놨지만 얘는 잘린 면 표시로 그냥 여기가 잘린 면입니다 라고 내가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려야지 정답이죠. 요렇게 얘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그 비폴리라는 리볼브라는 명령을 배워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얘만 가져가서 굳이 얘는 가져갈 이유가 없죠. 이 중심선은 왜 가져갈 이유가 없냐면은 이 부위가 중심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위가 여기 있는 세로선 역할이 굳이 뭐 중심선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얘를 갖고 좀 이따가 회전이라는 명령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놈 명에서 회전을 시키면은 여기 센터 요 선을 이제 센터 선으로 해서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죠. 내가 방금 찍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왜 이 단면 얘를 그렸는지. 얘를 그려야만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꽉 채워나가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식이야. 제품을 잘라보라는 거. 제품을 잘라보고 직접 잘라보고 이렇게 딱 단면을 찾으라는 거지. 단면이 아닌 선은 지워주고 단면만 남기되 그 단면 중에서도 절반만 남겨라. 이렇게. 그럼 그 놈만 요거죠. 요 놈만 회전을 시키면은 그 놈이 바로 회전체 스케치가 되겠더라. 그러니까 지금 돌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봐서 알 거야. 꼭 요렇게만 해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뭐 평면도로 만들어서 돌출을 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정면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전체는 그런 게 아니야. 회전체는 거의 정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전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고 봐야겠죠.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몇 단락 나눠서 이게 조금 이제 분해를 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약간 틀려질 수도 있지만 거의 한 통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만 그려야지 이 회전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전체는요 스케치가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몇 번 해보시면 오히려 쉬워.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 수학 공식처럼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답이 잘 나와요. 그렇죠? 몇 번 하다 보면은 맨날 그 공식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공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증명해라. 뭐 증명하는 것도 정답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전체는요 좀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건데, 치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요 도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도형을 그려 놓으시면은요, 제가 요걸 가지고 회전체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55고 요놈은 40이고 65고 요놈은 10입니다. 자, 일시정지 해놓고 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반 단면, 즉 이게 절반의 단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려본 거거든요. 자, 요놈을 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연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제를 한 3가지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좀 따라오시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으니까.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치수기면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스케치 선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반 단면을 찾아서 그렸다고 생각할게요. 원래는 그러니까 얘가 생김새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이죠. 이렇게 생긴 놈이지만 내가 절반을 지워서 이렇게 반만 그려놓은 거죠. 자, 2단계부터는 똑같아요. 비폴리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BO 엔터. 픽 포인트로 도형의 내부를 선택하고 엔터. 물체 선택 컨트롤 C. 자, 얘는 정면도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V POINT 엔터. 1, 마이너스 1, 1 엔터로 넘어오시고요. 똑같죠. 얘는 지워도 상관없고. 자,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그리고 컨트롤 V. 정면도라고 했으니까 X 엔터로 세워놓고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V로. 자, 센터는 이제 여기가 센터입니다. 여기가 요선이 센터선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중간이 될 선이 요선이야. 원래는 생김새가 내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요렇게 생겼었다고, 그쵸? 원래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서 요선이 중심선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제 회전체 만드는 방법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리볼브랍니다. 리볼브. 단축키가 REV 엔터.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를 하고, 우리 미러 하듯이 중심선상 2점을 클릭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각도 입력 엔터를 하면 되겠더라. 이제 중요한 거는 각도 입력할 때는 요 기호는 생략해도 돼요. 수치만 입력하면 되는 거야. 45도면 그냥 45 엔터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상 클릭할 때가 좀 중요한데, 이게 좀 방향성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보여드릴게. 봐보세요.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REV 엔터. 자, 물체는 요놈이 되겠죠. 선을 선택하고 엔터. 자, 중심선상 2점이 요렇게 요 중심선상에서 2점을 찍으라는 거야. 아무데나 요 중심선상에서 하나 둘 찍고 한 바퀴 뺑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360도잖아요. 제 거는 지금 이거 2014 버전이라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전분이신 분들은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중심으로 2점을 찍은 다음에 기본값이 여기 밑에 보면 360이라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 치면은 360도가 그냥 돌아가 버려. 이런 식으로 SHA 엔터, C 엔터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린 그 도형이 한 바퀴 뺑 돌리면서 꽉 채워버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컨트롤 V 클릭을 해서 이런 거 갖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REV 엔터를 하고요.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자, 위에 찍고 아래로 중심선을 2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180 엔터를 하면은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죠. 자, 컨트롤 Z를 누르고 다시 해볼게요. REV 엔터를 하고 회전할 물체 선택 엔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래를 찍고 윗방향으로 2번째를 찍었어. 그리고 180 엔터 하면 이렇게 반대로 회전한다는 거야. 똑같은 도형을 중심선을 똑같이 찍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찍는 방향이 틀렸죠. 위에서 아래를 찍느냐 아래에서 위로 찍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 방향이 틀려지는 거야.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 방향성 고려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중심선을 찍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그거에 따라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나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방향을 잘못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헷갈려서 이제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REV 엔터를 한 다음에 요 물체 선택 엔터를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딱 찍어. 자, 근데 생각을 이제 2014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밑에는 리버스라고 해서 R이 있어요. R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반대가 되기도 해요. 꼭 찍는 걸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은 상태에서 리버스로 R 엔터를 하게 되면은 그 즉시 방향을 반대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08 버전이나 2010 버전 사용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좀 익숙하게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은 이 시계 방향이고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걸 좀 익숙히 숙지를 하고 하시는 게 낫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스 연습을 좀 한번 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예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자, UCS 엔터 엔터 PLAN 엔터 엔터 해서 2D로 돌아오세요. 자, 좌측에 보이는 이 도형, 요 놈이 이제 일반 돌출로 하기엔 좀 힘든 도형이라서 회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스케치 선정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이 가로의 폭은요, 이거 보면 R60이라 주어졌으니까 120mm 되겠죠? 120mm. 반지름이 60mm니까 120mm. 세로의 길이는 18.5, 18.5니까 몇이냐? 37이 되겠죠. REC 엔터로요. 120mm에 37mm짜리 네모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것도 지금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2배로 되다 보니까 조금 넓게 나오네. 자, 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치수기입을 하면서 사이즈 스케일 값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가. 자, 정정할게요, 제가. 자, 요렇게 네모를 제가 하나 그릴 거예요. 요 네모를 하나 그리는데, 요 R60이요. R30이라 보겠습니다. R30. 예, 그러니까 이제 파이가 60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골뱅이 60,37. 60, 이게 딱 맞아 떨어져 보이죠? 약간 이게 60이 지금 스케일 값이 2배가 돼버렸어. 원래 R30이 돼야 되는 건데. 자, 따라서 이게 너비가 60mm입니다. 파이가 60이에요. 정정해주세요. 파이 60. 자, 이게 60mm, 파이가 60mm에 요 높이는 18.5 더하기 18.5. 그럼 거기에서 서클을 여기를 중간으로 찍어서 오른쪽 끝점, 즉 반지는 30짜리 원을 그려야겠죠? 아래쪽도 절반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TR 엔터 2번으로 싹둑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대요. 중간에. 그래서 X 엔터를 좀 폭발을 한 다음에 요 선을 지우고 라인 엔터로 이렇게 센터 선 그려서 옵셋으로 이게 반지름이 20mm니까 10mm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스케일이 2배가 되었고 R20이 아니라 R10이라 생각하세요. 파이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0mm죠. 10mm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면 이제 이런 형상을 갖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형을 반 잘라도 이런 형상을 갖고 있을 거 아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중간 부위는 구멍이다 보니까 이 중간 부위는 구멍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빈 공간으로 나올 거고 왼쪽과 오른쪽 요게 이제 회전체로 나오겠죠. 그쵸? 그거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TR 엔터 2번으로 잘라놓고 보면은 실질적인 단면이 되는 거는 요놈이 된다는 거죠. 요놈과 요놈. 반을 잘랐을 때 형상은 요놈과 요놈의 실질적인 단면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로로도 구멍이 뚫리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내가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건 제외시켰습니다. 요 가로 방향으로 뚫린 이 구멍은 좀 제외를 시켜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절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절반이 요놈이 되는 거죠. 애를 그리고 갔어야 되더라. 중심선은 애가 아니라 애가 되겠죠. 중간에 이만큼 공백이 있으니까 이 중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우측 면도에서 반지름 10짜리 반지름 10. 이거 지금 파이가 40이라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 반값을 읽어야 됩니다. 파이 20이에요. R10, R30 절반으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빼고. 자, 따라서 정면도에서 보면은 요 놈을 그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된 형상을 그린 거죠. 이렇게 된 형상 절반. 자, 그리고 우측에서는 나중에 구멍을 한번 뚫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돼서 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 선정을 하라고 하면은 요게 지금 스케치 선정이에요. 요게. 자, BO 엔터 픽 포인트로 도형의 내부 여기를 클릭하고 엔터. 중심선 어차피 중심선 역할을 할 거니까 비폴리가 의미가 없잖아. 얘는. 그쵸? 도형 얘만 비폴리 하면 되겠죠? 얘는 원래부터 원이니까. 자, 갑니다. 클릭. 중심선도 클릭. 우측면도에 원 클릭.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이제는 지워도 상관없고.
V 포인트 엔터 1, 마이너스 1, 1 엔터로 넘어가서 정면도기 때문에 UCS 엔터, X 엔터, 90 엔터, 컨트롤 V. 자, 그래서 정면도 얘는 필요가 없고요. 정면도만 남겼습니다. UCS 엔터, Y 엔터, 90 엔터로 돌려놓고요. 컨트롤 V. 여기는 우측 면도니까 얘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회전하는 명령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회전하는 명령 REV 엔터, REV 엔터. 회전하는 물체는 요 도형이 되겠죠. 선택을 하고 엔터. 중심 선상은 여기 중심, 요 선상이 되겠죠. 요 선상에 2점, 하나, 둘 찍어주고 각도는 360 엔터.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뺑 돌려가면서 이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한 바퀴 뺑 돌려가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XT로요 돌출하기로 요놈을 길게 돌출해. 왜냐면 어차피 뻥 뚫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길게 돌출해 놓고 300은 500 아니면 길게 쭉 가서 클릭하면 되죠. 요놈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갖다 놓을 때 이렇게 갖다 놓을게. 지금 보시면 가운데 요놈 이제 가운데를 잡아야 되는데 가운데 갖다 놓은 게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색깔 좀 바꿔서 보여드릴까? 라인 엔터로요. 요놈의 가장 꼭대기 보면 중심이 있어. 여기 노란색으로 센터라고 요 부위 센터 잡히죠. 찍었으면 이제 하단 제일 하단에 가도 중심이 여기 뜹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놔. 그럼 이 선의 중간점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 얘는. 자, M 엔터로 물체 선택 엔터. 뭐 이게 힘들면은요 얘한테도 빨간색 선으로요 앞에 중심에서 뒤에 중심까지 연결해주는 여러분 3D 할 때는 이제 하단에 이 D UCS 버튼을 좀 꺼주는 게 좋아요. 뭐 켜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꺼주는 게 좋아요. 이게 자동 면추적 기능이라고 하고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걸 웬만하면은 지금 그냥 꺼놓으세요. 생각난 김에 D UCS라는 버튼을 꺼놓고 하세요. 나중에 이 D UCS가 뭔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자, 라인 엔터로 여기 중심과 반대편 중심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이 나오죠. 지금 이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가려서 잘 안 보이면은 Shift를 누르고 살짝 틀어보면 이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Move M 엔터 원통을 선택하고 엔터해서 요 빨간색 선의 중간을 찾아. 그 중간을 찍은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 지금 내가 그려놓은 세로 빨간색의 중간점 어디야? 여기 있잖아. 지금 세모. 여기 보이나 여기? 거기다가 클릭으로 갖다 놓으면 되더라. 자, 그럼 정중앙에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SU 엔터로 얘한테서 얘를 빼주면 이런 형상을 가진 도형을 만들 수 있겠더라. 자, 이게 우리가 배운 회전체의 원리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전체입니다. 자, 선이 굉장히 많죠. 회전체다 보니까. 자, 쉐이드 모드를 입혀서 봐야지만 좀 깔끔하게 잘 보이겠죠. 이런 빨간색 선들은 나중에 지우려면은 Move M 엔터로요 3D를 살짝 옆으로 치워버려. 그러면 남아있는 요 선들은 지우면 되는 거니까 딜렛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회전체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회전체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누적이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모델링이 계속 나오면은 돌출과 더불어서 회전체 연습도 계속 나올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오로지 돌출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 돌출에 플러스 회전체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 이 회전체 연습하는 복습 시간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